지금부터 울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서포터즈 링키의 중간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링크플러스 사업단 최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너무 아쉬운데요. 온라인이니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업단 서포터즈 링키의 4개월간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링키들이 제작한 컨텐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김예지 학생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링크플러스 사업단 서포터즈 링키의 발표를 맡게 된 김예지입니다. 활동 전반 보고서의 목차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주제와 예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카드뉴스입니다. 첫째,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으로 링키의 활동 방향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글로컬 마케터 자격증이 무엇인지, 자격 기준과 취득 절차 등에 대한 카드 뉴스를 업로드했습니다. 둘째, 인턴십 공고로는 해외 인턴십인 서한 오토 USA와 SL 아메리카의 참가 신청 방법과 선발 분야, 파견 기간, 학점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국내 장기 한정 실습과 단기 한정 실습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그리고 선발 기준, 상세 일정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셋째, 울산대학교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활동으로 단대별 추천 활동, 크리에이터 영상 공모전, 그리고 VR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의 모집 요강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SL 아메리카 해외 인턴십의 참가 신청 방법과 글로컬 마케터 자격증 등에 대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카드 뉴스들입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활동들 모두 이렇게 카드뉴스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카드뉴스에 담지 못한 더 자세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단기 현장 실습, 크리에이터 영상 공모전, VR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 글로컬 마케터 자격증 등을 포스팅한 예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입니다. 울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주요 활동들 중 글로컬 마케터 양성센터와 창업동아리 브레인박스의 모두의 노트북팀, 이글루팀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글로컬 마케터 자격증과 관련된 인터뷰, 그리고 창업 동아리 브레인박스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링크플러스 사업단 링키의 중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예지 학생의 발표 잘 들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팀 홍수빈 학생과 이예은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서포터즈 링키의 링딩동 팀입니다. 이번 활동보고서 발표를 맡게 된 이예은, 홍수빈입니다. 링크플러스 서포터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사업단 프로그램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에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하며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개월간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9월 4일 오후반에서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총 인원은 7명이며 저희 링딩동팀은 같은 학과로 구성된 4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자 홍보, 기획, 총무 등 맡은 역할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전체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포터즈 7명 전원이 모두 모여 당월에 진행한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다음 달에 어떤 활동을 할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별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며 역할 분담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달마다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홍보 방안을 구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홍보 콘텐츠로 카드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는 매달 교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활동에 관련된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제작 후 SNS 업로드하여 하고 있고 팀원별로 매달 1개 이상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 링크 플러스 사업단 서포터즈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에게 많은 활동을 알리는 위함입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방식으로 SNS 활동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홍보 활동은 SNS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내 공모전, 전공 관련 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많은 분야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이벤트를 운영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했던 활동 중 가장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회공헌단 링커스 인터뷰 영상 제작입니다. 링커스에 참여한 여러 팀 중에서 십시일반, 하얀 도화지, 주문을 잊은 카페 총 3팀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팀의 활동 내용을 묻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촬영하여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팀원 모두 영상 편집에는 익숙하지 못해 전문 선생님을 초빙하여 영상 제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그 배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팀 모두 4개월 동안 울산대학교 링크플러스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했네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돋보이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링키들이 제작한 프로그램 청년들의 인터뷰 영상이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학생공헌단 링커스 그리고 창업동아리 브레인박스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을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링크플러스 사업단 서포터즈 링키라고 합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십시일반 식권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도균이라고 합니다. 링커스 참여해서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십시일반은 학생식당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이제 그 봉사자들이 일을 해주면은 그 임금을 가지고 식권을 교환해서 그 식권을 이제 취약계층 학우들에게 기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청년 빈곤에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던가 이런 인식 개선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링커스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 십시일밥의 슬로건이 청년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자, 이게 저희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청년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게 링커스의 학생공헌단에서도 이제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팀원이 총 4명이시던데 운영하시기에 힘드신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희 십시일밥은 하얀 도화지 한 팀이에요. 크게 이제 십시일밥이라는 팀 안에 이제 식권사업부, 그다음에 생필품 지원부 이렇게 2개가 나뉘어 있는데 이게 2개가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2개를 짠 거죠. 그리고 각각 참여를 하게 된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총 4명, 3명으로 째서 참여는 하게 되었지만 이제 77명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이제 사이트에 봉사자 모집 공고를 이제 학기 초에 먼저 올리고 빵꾸 나는 분들은 이제 수시 모집을 하는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한다면 주로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가요? 네, 작년 기준으로 저희 17밥은 최대 15명을 모집을 했었고요. 이제 이게 공강 시간에 돌아가면서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수는 좀 많아지는 편입니다. 식권 기부를 하셨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 기부를 하셨나요? 네, 저희는 봉사자를 모집해서 이제 식권을 교환받고 그리고 그 식권을 미리 이제 취약계층 이제 학우분들 지원을 받아서 선별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강 시간에 봉사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학생 식당에서 무슨 일을 도와주시나요? 학생 식당 이제 점심 시간 때 뭐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 그때쯤 제일 바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식탁을 치우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남성 봉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방 안에 들어가서 뭐 국통을 들고 나온다던가 그 정도 간단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17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 식당을 점심에만 운영을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대 전보다는 굉장히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학생 식당에서도 저희를 고용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지금은 가지고 있는 식권 재고와 그다음에 중앙사무국에서 보내준 지원금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 슬로건이 자발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자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어 17밥에 대해 홍보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17밥은 항상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절차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다 보니까 이 돈 관리를 꽤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다 서류들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많이 지원하셔서 식권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링커스팀 하얀도화지 대표인 박유라라고 합니다. 네, 현재 링커스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하얀도화지 팀은 사회적 기업 29데이즈 지원을 받아서 대학 내 비상생리대학 설치 사업과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위한 무상생리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링커스 활동 중에서 하얀도화지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그 캠퍼스 내에 불규칙적인 생리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생리대를 지원하는 학과가 적고 지원을 하더라도 이제 학생회실 내에 비치를 해서 실제로 필요하더라도 찾아가서 받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학생들이 이제 불규칙적인 생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편하게 비상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6개 단과대학의 비상생리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정 기준은 우선적으로 비상생리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곳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서 사용하는 학우분들이 거의 없으셨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1학기만 하더라도 100박스 이상의 생리대를 사용하셨고 대략 900명 정도의 학우분들이 사용하셨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네, 앞으로 비상생리대 프로젝트 규모를 좀 더 증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 2학기 때는 우선적으로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물을 위주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열람실이 재운영된다면 신화산 도서관 1층 여자정에 2곳에 설치를
하고 이제 저희 SNS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SNS 계정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학우분들께 받아서 가장 많은 학우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사회적 기업인 29데이즈 기업과 연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회적 기업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와 사업을 함께 연계하고 있는 29데이즈는 깨끗하고 정직한 가격으로 생리대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과 저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 내 상미 생리대 지원 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무상 생리대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따뜻한 마음과 제품을 나누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끝으로 하얀도화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순간이 있다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제가 2학기 때 하얀도화지 팀 대표로 활동하게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학기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감사하게도 인터뷰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 팀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알릴 수 있어서 지금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상생리대함이 지금 현재 학교에는 몇 곳 설치된 곳이 없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제 많은 학우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링커스 6기 주문을 잊은 카페 팀장 이도훈입니다. 저는 주문 이진 카페 참여하고 있는 하지선입니다. 저는 주문을 잊은 카페 참여하고 있는 윤현지입니다. 각자 링커스 참여해서 하고 있는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는 울산대학교 사회점복지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고요. 중증 장애인과 치매 노인분들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모아 카페 개점을 돕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링커스 활동 중에서 왜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네, 저는 사회점복지학과에 재학하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요. 링커스의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과 치매 노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쓴다는 주문을 잊은 카페를 알게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인식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측면이랑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 각자의 인식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같이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기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고, 이제 저희 주문 잊은 카페에 참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문을 잊은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주문을 안 잊거든요. 그런 거를 본다는 의미에서 이미 인식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차질이 생기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활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치매 노인분들과 중증 장애인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치매 노인분들은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되어 중증 장애인분들로만 이번에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대면을 중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영상과 SNS 홍보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매 노인, 중증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다 잘 따라와 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노인분들이라는 특성상 이제 몸이 약하시다 보니 오랜 시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고, 발달장애인 분들은 좀 급작스러운 행동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행하는 활동이라 더 느끼는 바가 많았을 것 같은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저희가 작년에도 링커스를 통해서 주문을 잊은 카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진행을 할 때 어떤 분이 방명록에 주문을 잊은 카페에 와서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고 갑니다라는 문구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문을 잊은 카페가 사람들이 인식 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에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주문을 잊은 카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주의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주문을 잊은 카페 전국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을 잊은 카페에 와보시면 정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장애인분들이랑 치매 노인분들이 정말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직접 와서 참여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카페 주문을 카페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김예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두의 노트북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의 노트북 기초 정보 정도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노트북 손병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모두의 노트북은 어플리케이션과 무인 사물함을 활용해 값싸고 다양한 노트북을 렌탈을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공유 노트북이라는 사업 아이템 구상 및 창업 동아리에 참여 계기는 무엇인가요? 먼저 구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조별과제를 하는데 이제 다들 신입생이라서 컴퓨터가 없어서 PC방에서 이제 일자로 쪼르르 앉아서 조별과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공유 서비스 소카나 에어비앤비 등으로 접목을 시켜 노트북을 대학생들 상대로 값싸게 렌탈을 해주면 어떨까 싶기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모두의 노트북은 여타 촬영 공유 플랫폼과 비슷하게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 제품, 장소를 선택을 하고 예약 결제를 하면 무인 사물함 키오스크에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고 셀프로 대여랑 반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희 모두의 노트북에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과제 등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문서 작업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는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게끔 PC방과 동일하게 컴퓨터 종료 시에 저희 모두의 노트북이 지정한 프로그램 외에는 사용 기록이라든지 다운받은 파일들을 자동으로 삭제를 시키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나 깔끔한 사용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데이터로 보았을 때 가장 장기간 빌린 분은 얼마나 대여한 이력이 있으신가요? 제가 바로 생각날 만큼 장기간 빌리신 고객은 방학 기간에 할인 이벤트를 받으셔서 일주일 정도였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도서관의 전공서적을 한 학기 내내 대여하는 사람처럼 그 장기간 특정 노트북을 점유한다면 따로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장기간 렌탈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오피스텔 공실이 발생한 거라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장기간 동안 돈을 내고 대여를 하신다면 저희 모두의 노트북 측에서는 노트북 순환이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매출이 일어나는 것인데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네요. 노트북은 모두 직접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학생 복지 차원에서 따로 협찬을 받으셨나요? 저희도 뭐 그렇게 협찬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저희 모두의 노트북은 리퍼비시 제품 등으로 시장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여서 저희가 자사 매입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모두의 노트북이 수상도 하셨던데 어떤 수상을 하셨나요? 현재 12월 달에는 창업 노마드 캠프 그리고 비즈니스 경진대회 창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총 3개를
참가를 하여서 최우수상 2개 그리고 우수상 하나를 이제 수상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각자 사업 아이템을 발표를 통해서 기술성 그리고 필요성, 역량 그리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고 진행하는 대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운영하는 중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한 번은 저희가 무인사물함 대여소 앞에서 사람들이 얼만큼 지나다니는지 유동인구를 확인하고자 하루 종일 그 앞에서 죽치고 앉아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중에 고객께서 저한테 관리자냐고 질문을 시작으로 너무 잘 쓰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말 한마디로 그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뿌듯함으로 바뀌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모두의 노트북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싶은지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모두이 노트북은 타 대학교에 저희 시스템을 납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그런 시발점으로 향후 모두이 노트북은 기존 렌탈뿐만 아니라 무인사물함 IoT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울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 창업 동아리가 있잖아요. 이 창업 동아리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금과 창업 공간, 멘토링, 이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면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간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서포터즈 링키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이글루 팀의 팀원 및 팀 소개, 팀명 선정 이유, 그리고 어떻게 팀원들이 모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글루 팀은 창업 캠프에서 다 함께 만나 팀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글루라는 팀명의 유래는 척박한 환경에서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이글루처럼 취업이나 스펙 등의 싸움으로 물들은 대학교에 보금자리가 되어주자는 의미로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개강 알림이 서비스 구상과 창업 동아리 참여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까지 울산은 많이 창업 쪽에 대해서는 좀 불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산 내에서 어떠한 창업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게 많이 찾아봤었고 창업 동아리가 꽤나 잘 흘러가고 있고 저희가 참여를 하는 조건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에 맞춰가지고 나온 서비스, 단발적인 서비스인데요. 대학교에 맞는 대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보자라고 해서 대학교 개강 알림이라는 서비스를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도중에 기획을 했고 한 5일 정도에 걸쳐서 개발을 한 다음에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비즈니스 경진대회 수상도 하셨다 하던데 최근 근황이 궁금합니다. 코로나의 초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과 더 나아가 학생들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아이템을 피보팅 및 보완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템 또한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의 개강이 알려져 있던데 그 개강 일정 관련 정보들은 어떻게 수집을 하시나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는 자동화를 먼저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각 대학교마다 개강 일정에 대해서 공지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한 팀원이 그거를 담당을 해서 매일마다 한 2시간씩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생 간의 동아리나 모임 등으로
또 다른 기능 활성화를 구상 중이라고 홈페이지 팝업에 뜨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킨다면 에브리타임, 캠퍼스 스피커 같은 다른 커뮤니티와의 차별점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에브리타임과 캠퍼스 픽과 같은 다른 커뮤니티와의 차별성은 총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교 동아리들을 관리하고 있는 총동아리연합회라는 대학생 단체와 협업을 맺어서 해당 대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동아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대학교의 대학생 본인에게 맞는 대학교 맞춤 정보, 예를 들어서 학과나 대외 활동, 공모전, 동아리 행사, 대학교의 축제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욱더 풍부한 캠퍼스 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셋째, 저희 이글루 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는 다양한 온 오프라인 콘텐츠에 참여하여 연고전과 비슷한 대학교 대항전이나 온라인 대항전을 겪으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창업 후에 가장 뿌듯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이거는 뭐라고 해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되게 고생 많이 하고 뭐 밤낮도 지새우면서 밤샘이 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게 시장에 뿌려졌을 때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는 모습이 제일 뿌듯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글루 팀에게 창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창업이 되게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업을 하다 보면 외적으로도 또는 내적으로도 되게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외적이든 내적이든 1년 후에 내 모습이 굉장히 기대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가 개강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혹시 그런 알 수 있는 수치가 있을까요? 저희가 해당 개강 알림이 서비스를 구글의 애널리틱스라는 프로그램과 연동을 해가지고 이용자의 수치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용자 수는 14만 명 정도가 총 이용을 하였고 또 세션 수라고 있는데 세션 수 같은 경우에는 27만 명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럼 서비스 운영 중에 생겼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 함께 나눠주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개강 알림이 서비스를 만들었긴 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할 거라고는 상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도 많이 놀랬었고요. 근데 방송사에게 연락이 온 점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근데 이게 울산 MBC에만 방영이 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중앙 MBC 방송에도 저희 뉴스가 나가는 걸 보면서 되게 뿌듯하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링크 플러스 사업단과 함께해서 도움이 되었던 점이 있을까요?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들을 절차대로 밟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창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거고 금액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고 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 담당자분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창업 정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든지 또는 저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담당자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관련된 강사분들을 섭외를 해서 강의 또한 해주기 때문에 창업 초창기 스타트업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울산대학교 창업 동아리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업 동아리는 동아리 C를 지원받기 때문에 창업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다면 다양한 많은 타 스타트업들과 또 다양한 대표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네트워킹도 진행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들을 혼자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울산대학교 창업 동아리를 관리하고 계신 매니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거든요.
네트워킹과 매니저님들의 도움,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와, 영상 퀄리티가 정말 뛰어나네요. 촬영부터 편집까지 많은 부분에 정성을 쏟은 것이 보입니다. 인터뷰 질문지도 직접 작성해서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콕콕 집어준 것 같습니다. 9월에 처음 시작해서 4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활동을 하였는데요. 활동하면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쉬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경 학생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링크플러스 사업단 서포터즈 링키의 구민경입니다. 저희는 현재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온라인 콘텐츠에 좀 더 주력해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각자 카드뉴스, 영상 편집, 블로그 포스팅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초반의 경우 새로운 편집 툴을 다루는 것이 어색해서 시간이 정말 많이 드는 등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업단 측에서도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시고 영상 편집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더욱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했던 콘텐츠 중 장기 현장 실습에 관한 콘텐츠는 특히 호응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던 분야라 더욱더 많은 참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저희가 쓴 글에 댓글을 달고 여러 관심들을 표현했을 때 정말 큰 뿌듯함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2월까지 약 2달간의 활동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남은 2달도 오프라인 행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처럼 더욱 열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지성 학생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서포터즈 링키 양지성입니다. 학과 동기들과 의미 있는 활동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시작하게 된 링크플러스 사업단 서포터즈 활동이 벌써 반이나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고 오히려 친한 친구들과 하는 것이 독이 되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역할을 따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언쟁 하나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만들기, 카드뉴스 제작 등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았는데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르는 부분은 찾아가며 배움을 자세로 임했고 서로 다른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결과물을 내는 것에 굉장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활동을 이어오면서 담당자분께서 저희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고 의견을 나누거나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어쩌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알게 되고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더 의미 있었고 어쩌면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걸 비대면화하면서 2020년을 진도하게 보낼 수도 있었지만 링크플러스 사업단 서포터즈를 하면서 잊지 못할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포터즈 활동 기간이 2달 후면 끝이 나는데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활동을 하니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에도 팀원들과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링크플러스 사업단 사업을 알리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팀의 소감 및 앞으로의 각오 잘 들었는데요. 정말 방금 담당자 얘기를 하실 때는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와중에도 우리 링키 7명들의 활약으로 링크플러스 사업단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떤 컨텐츠로 다가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링키들의 멋진 활약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서포터즈 링키의 중간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